네, 안녕하십니까. KT 서영일입니다. 지금까지 이런 블록체인 관련된 여러 워크숍에서 많이 파이낸셜 쪽으로 터치를 했다면 저는 오늘 좀 다른 시각에서 좀 블록체인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텔코에서 왜 블록체인을 볼까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요. 예, 그거에 대한 어떤 컨센서스를 형성하시려면 먼저 이러한 덤 파이프에 대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과거에 저희 텔코들은 아신 것처럼 통신망을 이렇게 독점하고 보시는 것처럼 저기 공중전화에 막 줄을 서 있죠. 예, 이 텔코의 비즈니스 모델은 결국 서킷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킷 자체에 별도의 서비스 없이 서킷 자체로 트래픽이 결국 돈인 이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텔코는 어떻습니까? 예, 거의 뭐 가입자까지 가는 이러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신 사업자, 한국은 세계 회사죠. 예, 중복으로 깔면서 어떤 커머더타이즈 이슈에 시달리는 거죠. 매 해마다 이 서킷의 단가는 뭐 10% or 20%로 디스카운트 되고 전혀 서킷 그 자체에서는 돈을 벌지 못하는 이런 덤파이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저희 텔코들은 이제 여기에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새로운 컨버전 서비스를 개발한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오른쪽에 보시면 바로 이 구글과 같은 이러한 거대한 이 뉴 에코시스템 기반의 회사들은 바로 이 텔코 깔아놓은 덤파이프 위에서 사업자 간의 경계를 부시면서 하나의 어떤 강력한 서비스 하나만 개발을 한다면 바로 이 풀 에코 형태로 가서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글로벌하게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형태의 사업자 모델은 오픈 센트럴라이즈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유튜브에 유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은 컨텐츠를 올렸을 때 그 돈은 누가 벌나요? 아니면 유저의 어떤 정보를 가지고 데이터를 독점하면서 비즈니스 할 때 돈은 누가 벌까요? 바로 OTT들이 벌고 있는 거죠. 약간 좀 아이러니한 상황인데요. 텔코는 거기에 OTT에 해당하는 덤파이프를 계속해서 하이스피드만 강조해서 깔고 있는 그런 악순환의 연속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차라리 이제 저희는 고민해 봅니다. 인프라 사업자가 블록체인을 활용해 가지고 어떤 밸류 트랜잭션 비즈니스로 퀀텀 점프할 수 없을까? 그렇게 해서 패러다임 시프트 할 수 없을까? 여기서부터 저희 텔코는 블록체인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텔코가 이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사실 제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한 20년 동안 텔코에서 한 세 가지 정도의 망을 깔았습니다. 첫째는 모바일 네트워크도 깔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잘 쓰고 계시는 글로벌 탑 ISP에 해당하는 코넷을 제가 깔았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쓰고 계신 IPTV의 멀티캐스트 네트워크 위에 IPTV뿐만 아니고 보이스 IP도 서비스할 수 있는 트리플 플레이 서비스 네트워크인 프리미엄 백보드 제가 깔았습니다. 근데 제가 블록체인을 바라보면서 있어서 파이낸셜의 어떤 혁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거를 30년 전에 인터넷을 바라보는 느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인터넷이 나왔을 때 지금처럼 글로벌 월드와이드하게 최고의 어떤 혁신을 이룰지 어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했었죠. 특히 대한민국에 계신 분들은 ATM이라든지 이런 BI 시스템 쪽에 포커스하고 있는데 저는 그때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보고 인터넷 쪽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인터넷은 트러스트니스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텔코에게는 덤파이프에 해당하는 이런 부가가치를 주지 못한다는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블록체인은 바로 저희가 보기에 이 트러스트니스 플러스 스마트 밸류 트랜잭션 할 수 있는 인프라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텔코의 인프라 위에 이러한 블록체인 게이트웨이 같은 이런 모델을 올려서 바로 저희 텔코는 from dump to smart transaction 파이프로 발전할 수 있고요. 또 블록체인은 플랫폼이라고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든 사물의 데이터들이 나오는 그런 데이터를 서로 데이터 페더레이션 하면서 연결시킬 수 있는 Chain of Things 플랫폼이라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또는 이런 블록체인은 특정 OTT에 종속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에 바인딩되지 않는 개인 간의 P2P 거래가 가능한 바로 플랫폼리스 플랫폼이라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바로 이 블록체인은 디스트리뷰티드 밸류 트랜잭션 인프라이자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앞에 제가 OTT를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새롭게 어떻게 보면 정의된 개념인데 OTG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버 더 그리드 사업자인데 이건 아직 이런 식으로 정의 한 데는 없습니다. 제가 한번 정의를 해봤습니다.
조만간 일어날 일인데요. 현재 유럽이나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이미 커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실리콘밸리는 제 친구들도 역시 자기 집 위에 태양광 패널에서 전력을 생산해서 정부에다 팔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이번 여름에 누진제로 많이 독고해서 이제 많이 내셨죠. 전기요금 보통 40에서 80만 원까지 내신 분도 계신데요. 지금 현재 저희 전력 구조는 어떻게 보면은 전력 소매 거래가 자유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조만간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바로 이 스마트 그리드 형태의 인프라 위에 P2P 에너지 거래가 활성화되어질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바로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마이크로 UCG 기반의 P2P 에너지 거래를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구글과 같은 그런 거대한 글로벌 OTT가 바로 이 전력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생성되지 않을 것 같다는 거고, 지금 그러한 단계를 위해서 저희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 차원에서 이제 이를 위한 어떤 크립토 미터 같은 이런 개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러한 블록체인은 바로 오픈 트러스트 기반으로 바로 여러 가지 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는데요.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제 얘기 안 하신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출근했는데 우리 집 앞에 있는 주차 공간에 대해서 IoT하고 결합해가지고 빈 시간에 우리 블록체인 기반으로 자동으로 정산해서 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고, 불법으로 세우면 서초구청에서 자동으로 견인하게 만들어준다든지, 그 다음에 우리 어떤 스페이스 역시 어떤 시간별로 공유를 한다든지, 자, 이러한 식의 공유 모델로 바로 블록체인을 쓸 수 있는데요.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가 제대로 된 공유 경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공유는 바로 부의 공유도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포실들을 내어놓지만 그에 대한 부는 어떻습니까? 바로 OTT에 해당하는 사업자들에게 다 가고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 정보 역시 OTT를 위해서 다 가고 있지만 그들이 돈을 벌고 우리 개인들은 어떤 P2P 주체들은 돈을 못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블록체인은 그 상황을 바꿀 거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텔코는 이러한 블록체인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기존에 이제 어떤 아이솔레이트된 덤파이프 형태의 사일로 서비스에 해당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깔아가지고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텔코는 바로 이 블록체인을 바로 모든 것을 주소 하나만으로 거래할 수 있는 옴니 익스체인지 플랫폼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디지털화되어진 어떤 것이라도 바로 블록체인에서 미래용 유통 인프라로 새로운 가치를 뽑아낼 수 있고요. 이것들을 이제 개방형 만물 연결 플랫폼을 통해서 새로운 네트워크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이제 어떤 비트코인 형태의 리거시 블록체인은 잘 아시겠지만 크립토 커런시에 특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어떤 제한된 플랫폼입니다만, 저희가 바라보는 블록체인은 바로 만물 교환이 가능한 패스트 컴플리트 플랫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텔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기능인 인프라를 웰 매니지드 할 수 있다는 이런 피처를 사용해 가지고 매니지드 인프라, 그 다음에 매니지드 인프라를 통한 어떤 룰 거버닝을 통해서 수익 극대화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시간 형태의 트랜잭션으로 바로 QoS 컨트롤하면서 실시간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고요. OP 코드 80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을 여러 가지 서비스에 맞게끔 무한 확장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자료는 좀 컴피텐셜해서 제가 이제 일부러 포함을 안 시켰습니다만, 기존에 이제 비트코인 아시겠지만 첫 번째 출시했기 때문에 거의 메이저 사업자 도미네이션 돼 있고요. 뜯어보면 한 6천 개의 노드밖에 없습니다. 이 정도면 텔코가 가지고 있는 한 50만 개의 노드에 다 올려서 거의 소프트웨어 기반이기 때문에 저로 코스트 비용으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고, 여기에 룰 메이킹과 여러 가지 어떤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여러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수 있다는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어떤 기존에 이제 리거시 블록체인에서 하지 못했던 여러 QoS 개런티드 실시간 트랜스미션 트랜잭션 서비스를 저희 패스트 블록체인인 텔코 블록체인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런 옴니 익스체인지 컴플리트 에코시스템은 아시겠지만 튜링 컴플리트하고 모든 종류의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데이터 컴퓨팅, 가치 정산이 동시에 가능한 분산 자동화 플랫폼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다. 이거 자료도 없는데요. 약간 컴퓨테이션 이슈라서 저희가 일단 그 얼리 스테이지로 뭐 송금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결제,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핀테크까지 관련 솔루션 자체 개발해서 POC를 다 해봤습니다. 과연 이게 소위 그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어느 정도 기술력이 있어야지 이거를 다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자체 개발한 기술 가지고 현재 POC 레벨 서비스는 지금 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개발했습니다. 뭐 IT 금융 정보들을 보다 차별화되게 그 어떻게 개발을 해서 저장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 자체 개발해서 현재 시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역시 차별화된 그런 그 기능을 가지고 있고 기존에 있던 그 감히 말씀드린 건데 기존에 있던 IT 솔루션 업체들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보니까 뭐 데이터베이스하고 블록체인하고 결합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파생 솔루션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블록체인은 실제 진짜 IP가 모든 그런 그 인프라 사업자들 디스트럽티브한 테크놀로지를 파괴시켰듯이 블록체인 어나더 디스트럽 테크놀로지로 그런 IT 솔루션마저 파괴시킬 수 있다고 저는 감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공통된 인프라 위에 뭐 여러 가지 서비스, 타겟 스페시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뭐 심지어는 이제 뭐 데이터 체인 애저 서비스. 여기서 저희가 데이터 체인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텔코 인프라 위에 올라가는 블록체인을 데이터 체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 여러 종류의 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신 건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는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리어스한 문제가 바로 이 디지털 컨텐츠에 대한 유통 분야인데요. 뭐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MP3로 이래서 이제 그 음악을 불법으로 공유하는 게 많았지만 지금 현재 진이라든지 뭐 경쟁사인 뭐 그 멜론 같은 이런 스트리밍 서비스가 거의 대세로 붙어졌죠. 왜냐하면 아주 그 편리하게 관리하고 서비스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 비디오 같은 경우는 IPTV가 거의 지금 대세로 굳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그 일리걸하게 그 웹하드에서 이제 불법 카피라이트 해가지고 이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이제 바뀌는 거죠. 이 더블 스펜딩은 방지시키고 특히 뭐 이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마이크로 라이센싱 기술인데요. 누군가 진짜 정성 들여서 이제 3D 형태로 프로덕트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3D 프린터에 집어넣으면 바로 제품이 되는 거죠. 이건 엄청난 공을 들인 컨텐츠인데 이거를 유튜브에 올려서 서로 공유하면 안 되는 거죠. 여기에 그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내가 새로 어디셔널하게 재창작을 해서 또다시 공유를 한다면 거기에 대한 어떤 보상비는 나한테 달라. 이게 블록체인이 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라이센싱 기반의 스마트 트랜잭션이 일어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디지털 컨텐츠 유통에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블록체인은 랜섬웨어 프리 할 수 있는 스토리지로 활용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제가 이제 아까 헬스 체인이라고 좀 헬스 코인 뭐 이렇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쪽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대한민국 환경에서는 이 헬스 체인보다는 바로 이 의료 쪽에 레퓨테이션 매니지먼트라든지 헬스 라이센스 매니지먼트라든지 이쪽이 더 유망하다라고 이제 의료 쪽에 계신 분들한테 컨설팅을 받은 결과입니다. 그다음에 아직 좀 먼 얘기긴 하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체인이라든지 이런 식의 그 OTG 사업자에 대응할 수 있는 크립토 미터 개발이라든지 이쪽도 전도 유망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앞에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가장 키 특성이 바로 더블 스펜딩을 방지시키고 정보와 데이터의 투명한 유통을 이름으로써 바로 이 프라이버시를 퍼펙트하게 프로텍션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큐어 보팅이라든지 그 새로운 어떤 투명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데 바로 이 블록체인이 키 테크놀로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너무 빨리 얘기해서 좀 죄송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제가 좀 많이 줄이는 걸로 말을 너무 빨리 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